안녕하세요. 6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신정부 출범 효과 및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6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3.1조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0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이후에 매수세가 빠르게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종목별 등락도 진행이 됐습니다. 증권이나 지주회사, 자동차, 카카오 그룹주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2차 전지와 음식료 일부 종목은 약세를 시연하면서 차별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코스피는 PBR 0.95배로 1배 부근까지 상승해온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지표 발표가 제한적인 가운데 미중 협상 결과를 대기하는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이제 히토류를 중심으로 한 기술 수출 통제가 핵심 의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협상 1일차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영국 내 AI 인재 양성과 연구 확대 지원 협약을 공식 발표했고, 메타는 AI 스타트업 스케일 AI에 13조 원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신규 운영체제 재설계 발표에도 AI 관련된 성과 부족에 실망감이 출해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관망세가 반영되면서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원유 수요 기대감 증가 기대감에 1%대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1일차 회의를 마치고 한국 시간 금일 오후 6시에 2일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술 수출 규제 해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연고점 갱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인사 등으로 정책 구체화되는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협상 결과를 대기하는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채권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약 한 달 정도 듀레이션 중립 전략을 제시를 드려왔었는데요. 이번 자료를 통해서 듀레이션 소폭 확대로 늘리는 전략으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금리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우선 매크로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5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미국 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데이터들 자세히 보면 고용 지표 안에서도 여러 빈틈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헤드라인 자체는 비노 고용자 숫자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3개월 이동평균 숫자라든지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을 결정적으로 짓는 기업의 이익 증가율 기대치가 모두 꺾이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향후의 고용은 점차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통화정책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점도표에서는 연내 2회 인하를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연내 1회 인하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준이 양호한 고용 지표를 근거로 동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고용 둔화가 가시화되면 연준의 태세 전환이 확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를 보는 핵심적인 시각은 트럼프의 정책 영향입니다. 연초부터 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정책 효과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금리가 크게 반등한 배경에는 결국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감세 기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기대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는 제가 적정 범위의 상단으로 평가하는 4.5%까지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만을 가지고 금리가 더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5%인 상태인데 4.8%로 오르기보다는 4.2%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듀레이션 전략을 다시 소폭 확대로 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월 글로벌 픽스드 인컴 전략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듀레이션은 소폭 확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9월, 12월 두 차례 인하를 전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이나 수출입 물가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5월 중국 수출입 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수출입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수출은 4.8%로 예상치 6%를 하회했고 수입은 마이너스 3.4%로 예상치 마이너스 0.8%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유예에도 불구하고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월치인 마이너스 21%를 크게 하회하는 마이너스 34.5%를 기록했고 우회 수출 지역인 아세안은 전월치 20.8%에서 5월 14.8%로 둔화되어서 선주문에 따른 수출 호조세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대다수 지역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대조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 부분은 수입 품목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한 첨단 산업 제품에 대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내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물량 확보 의지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물가는 CPI-0.1, PPI-3.3으로 예상치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달에 이어서 코어 CPI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서비스 물가도 플러스 0.5를 기록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화 물가가 전월치인 마이너스 0.3을 하회한 마이너스 0.5로 발표되면서 재정정책 지원 범위가 보다 더 광범위하게 발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PPI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공급 제한이나 과열 경쟁 규제 등 이러한 조치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7월 정치국 회의에서 관련된 내용과 재정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은 정책 공백기이기 때문에 세 가지 조합으로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소비 AI 밸류체인, 고배당 세 가지 조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소비는 정책에 대한 약화 우려, 미중 갈등 전개와 무관하게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공백기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될수록 안정적인 이익 모멘텀을 보이는 신소비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전망이고 올해 중국 경기가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주택 경기를 포함해서 전통 소비가 예상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약화 우려가 부각되는 구간에는 고배당으로 재차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고 AI 밸류 체인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6월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국의 5월 수출입 동향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계전자 제품 수입이 지금 양호했던 걸로 보여진다면 물량 확보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6월은 정책 공백기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소비, AI 밸류체인, 고배당 포트폴리오 조합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중앙은행 관련 회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인도의 6월 통화정책회의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연도 2025 4분기 GDP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성장 동력으로 기대했던 소비와 민간 투자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우기인 몬순 시즌의 조기 도래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은 대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담보대출 규정 완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세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5만 루피인 한화 400만 원 이하 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면제하고 두 번째는 LTV 한도를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담보대출은 인도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서민층에게는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과 4월에 진행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미 중앙은행은 NBFC, 즉 비은행 금융기관과 인프라 프로젝트 대출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적인 완화 조치들이 향후 대출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통화정책회의가 짝수달마다 열리는데 다음 통화정책회의인 8월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4월에 통화정책 기조를 중립에서 완화로
전환을 했다가 이번 6월에 다시 중립으로 전환했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는 연초부터 중앙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요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 생산 증가율, 두 번째는 실업률, 세 번째는 간접세인 GST의 증가율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인도 내수 경기 회복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최근 인도 증시의 변동성을 시킨 미국과 인도의 무역 협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도 중앙은행이 6월달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했습니다. 반면에 8월달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현대건설 업데이트 보고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문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업종 최선호주 그리고 원자력 대표주로 추천드리고 있는 현대건설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94,000원으로 기존 대비 27%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상부 원전 EPC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는 150%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PB 기준 0.87배 수준으로 단순 저평가 해소를 넘어서 시장 내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즈 1 저평가 단계가 마무리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EPC라는 새로운 포지션에 맞게 새로운 피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 대비 소폭 프리미엄이 반영된 멀티플을 적용받아 왔는데요. 이제 현재 주가의 흐름은 시장이 현대건설을 국내 건설사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뱅시, 캐나다의 아킨스 리얼리스, 인도의 L&T 등 원전 수행 이력을 보유한 글로벌 EPC 기업과의 비교가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피어군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6.5배의 PE, 3.7배의 PB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경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수조 파이프라인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들 기업보다도 멀티플 할증 이유가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어가 바뀌면서 새로운 주가로 진입했던 사례로 현대 로템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주요 글로벌 철도 차량과 비교되던 기업이었는데요. 방산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며 시장은 이 회사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방산 기업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어의 전환은 곧 멀티플 구조의 변화로 이어졌고 구조적 리레이팅을 가능케 했다는 판단입니다. 현대건설도 유사한 변곡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 원전 사업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원전 기업과의 비교가 더욱 당위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최선호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현대건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를 9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원전 EPC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평가 단계 마무리에 이어서 새로운 P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정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GS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GS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56,000원에서 61,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시추와 정유 그리고 발전사업부 실적 추정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신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따른 일반 주주 보호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상속과 배당, 세율 관련된 제도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GS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와 2세, 3세, 4세까지 총 53명이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 경영 회사이고요. 상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PBR 0.8배까지 올리고 싶을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세, 3세가 배당으로 연간 10억에서 20억가량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배당 세율 관련된 제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높은 배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기준 GS는 12개월 포워드, PER 6.1배, PBR 0.3배, 시가배당률 5.7배로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와 올해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은 6,150억으로 시장 예상치인 7,000억 대비해서는
감소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유가 하락 영향으로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했었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 영업이익도 2.6조 원으로 14% 감익이 되나 이 영업이익 감소의 대부분이 해외 시추 부문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해외 시추 부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계약상으로 80에서 90%에 달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순이익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 재원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정유 부분의 회복 그리고 지주사 선호하는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바이앤홀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GS 목표 주가를 56,000원에서 6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상법 개정 및 주주 보호에 따른 지주사 할인율을 기존의 50%에서 40%로 이제 축소한 영향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약 6,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일 자동차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에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자동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어제 오전에 장중에 발간된 리포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유는 거의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됨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그간에 이제 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히토류 및 자석의 수출을 이제 다시 허용을 했다라는 걸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해서도 뒷받침이 됨에 따라서 미중 간의 협상도 좀 긴장이 완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이제 강화된 상법 개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순환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데다가 잠재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변경의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 운반선이니까 현대글로비스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럽의 호그라는 자동차 운반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월별로 운임의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1분기에는 계속 전월 대비 하락을 하다가 4월달 소폭 상승했고 5월달 좀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운임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를 좀 반전시키는 그런 시그널을 좀 내줬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유럽 자동차 운반선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던 것이 또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강화를 했었고 지금 주가로도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주주환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현대차가 8.1, 기아가 9.2, 현대모비스가 5.5%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글로비스는 저희의 배당 전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 4.5%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아진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는 카드를 내놓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든지 상법 개정 기대,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 운임 상승, 밸류에이션 매력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 당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강상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예, 다음은 조선산업 5월 업데이트 보고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5월 신조선 발주 동향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5월달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71척이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54% 정도 감소했습니다. 톤수 기준으로도 유사한 감소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총 선박 발주가 515척 이루어졌고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60% 약간 안 되게 감소한 숫자입니다. 다만 대형 선박 발주가 늘면서 톤수 기준으로는 45% 정도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LNG선이나 벌크선, LPG선, 탱커
싱커 전체적으로 한 70에서 80%대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4.4%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9.9%에서 올해 24%로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신조선가 지수는 직전 주 대비해서 소폭 상승을 해서 지금 186.8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대비로는 1.2% 정도 지금 하락한 수준이고요. 환율이 최근에 하락하면서 원화 기준 성과는 9% 이상 하락한 상황이어서 조선사들한테는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전년 대비 54.5% 감소한 166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MS는 지난해 19.9%에서 올해 24%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상헬스케어 한번 스몰캡 보고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국입니다. 오상헬스케어는 그 개인용 혈당 측정기라든지 당원 혈색소 측정기,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 인플루엔자 진단 키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21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으로 실적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와 B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 키트 수출이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인데요. 올해 2025년도 실적 증가를 이끌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이 차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 연속 혈당 측정기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와 달리 복부나 팔뚝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혈당 추이 및 패턴을 분석하는 디지털 혈당 측정기입니다. 향후에 기술 발전이라든지 행성형 AI에 접목될 경우에는 당뇨 환자 이외에 다른 질환 확대되기 때문에 헬스케어 시장에서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와 B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 키트가 단연간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콤보 키트 관련 미국 FDA 승인을 득한 기업은 오상 헬스케어가 세계 최초고요. 그리고 중국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제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그리고 미중 관계, 글로벌 의료기기 탑티어 A사의 그런 자체 개발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런 오상 헬스케어의 그런 콤보 키트가 미국 독점 판매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등 단발성 특수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연구 개발의 증설 등 자기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 다른 경쟁사와 아주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입니다. 그 스몰캡에 숨어있는 저 PBR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훈 의원님. 네, 스몰캡 한재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련되었던 것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 포인트 4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선 저 PBR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PBR 0.8배 미만인 기업들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PBR 0.1에서 0.2배라면 적대적 M&A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따라서 즉 임기 동안 저 PBR 기업의 기업가치 정상화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배당 성향 상승 유도 정책입니다. 실제 정책 시행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골자는 배당 성향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부과하면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당 성향 상승이라고 하는 건 해외 투자자 유입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배당 수익의 증가 외에도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교환사채 발행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소각을 원칙화하게 되면 주주 가치 수단으로 확정됩니다. 주식수 감소에 따라 EPS나 BPS가 증가하고요. 이는 결국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 제도화된다면 현재 자사주 보유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즉각적인 재평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상법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으로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대주주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알맹이를 쏙 빼는 것을 막는 것이 상법 개정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상법 개정의 초점이 자회사의 물적 분할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게 유지하고자 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몰캡에서의 관련 기업을 좀 소팅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우선 전사 실적을 이끌 만큼 핵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의 즉각적인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PBR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책 시행에 따른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대규모 현금을 보유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직관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분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아서 소각 시에 추가적인 PBR 하락이 기대되거나 배당 성향과 ROE가 낮아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기업이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이면서 위에 기준을 충족하는 스몰캡 기업으로 삼천리, 이원, KG 에코솔루션, 노루홀딩스, KX, 슈피겐코리아, 세이브존 INC 등을 추천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공약 및 발언을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저 PBR 기업들의 기업 가치 정상화, 두 번째는 배당 성향 상승 유도, 세 번째는 자사주 원칙적 소각, 그리고 네 번째는 상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삼천리, 이원, KX, 슈피겐 코리아 등을 관심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KB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